가독성이 좀 더 높아지고 제목 같은 경우에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대칭의 경우에는 조금 영하고 세련되고 독특한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칭과 비대칭을 섞은 거예요. 뒤에 있는 사진들이 너무 비대칭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지저분하다면 딱 이렇게 강조가 되는 대칭적인 요소를 하나 둠으로써 균형감을 주고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걸 배워서 이것도 디자인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칭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 대칭 배열을 할 때에도 되게 깔끔하고 쉽게 배열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배열을 할 때 그룹화를 한 다음에 어떻게 배열하면 가장 효과적이냐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요소의 경우에는 위아래쪽에 있는 여백을 넉넉하게 두면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싶다면 특히 이런 대칭적인 어떤 작업물에서 강조를 하고 싶다면 어떤 요소의 위아래에 여백을 많이 둬서 그 요소에 더 눈길이 많이 가게끔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소가 다른 경우, 특히 어떤 도형 요소의 경우에는 뭔가 각져 있고 둥글고 이렇게 좀 다른 경우에는 직접 조금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게 더 대칭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시각적 착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균형감 있고 대칭적인 그런 요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굳이 이렇게 대칭을 맞추지 않더라도 균형감 있게 비대칭한 요소들을 균형감 있게 배치를 해서 마치 대칭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일화 했을 때 가로에서 세로로 대칭 구조가 바뀌어도 균형감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심축은 대칭을 만들 때에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였지만 꼭 대칭이 아니더라도 중심축을 하나 잡고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서로 다른 위치에다가 이렇게 요소들을 배열해도 재밌는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넘어가 보면은 이게 이제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이제 독특하고 물론 이게 비대칭적인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균형감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대담하게 중간에 이렇게 중심축을 두고 양옆으로 배열을 해서 만들더라도 충분히 균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예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백의 미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쁜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칫 너무 비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로고를 넣어준다든지 포인트가 되는 작은 요소들을 넣어주면 저는 되게 훨씬 더 완성감 있고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축을 아예 왼쪽 오른쪽으로 잡았을 때는 반대쪽에 작은 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요소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심축은 꼭 이렇게 세로 아니면 가로에 있는 중심축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축을 기울여 봤을 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예시 두 개를 들고 왔고요. 얘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중심축을 두게 된 예시인데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두게 되면은 앞에 있는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좀 더 생동감 있고 좀 더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사실 저는 여기서는 다룬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얘가 이제 자전거 요소잖아요. 자전거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향하는 방향은 그거에 따라서 그 방향에 맞춰서 중심축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요소와 잘 어울리는 듯한 디자인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좀 더 생동감 있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축을 잡아서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 아래에는 그림 요소를 두고 오른쪽 위에는 이렇게 텍스트 요소를 뒀거든요. 이렇게 하더라도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한번 봐두시고 나중에 디자인할 때 이런 게 있었지 하고 후보 정도로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기로 하고 이제 다룰 피드백 그 작업물로 저는 오늘 이걸 들고 왔는데 메뉴판이에요. 저번에 이택님께서 피드백 주셨던 내용도 그렇고 저도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팀원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좀 아쉽고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릇이 다 원형 그릇이 아니고 요소들이 사진들이 다 불규칙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축 같은 걸 활용해서 좀 균형감 있게 여백을 잘 고려해서 배치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잘 지금 당장에 막 다른 피드백 줄 부분은 안 떠오릅니다. 하나 여백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좋은 점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메뉴 이름을 좀 더 작게 할 것 같아요. 그 최종본에 그 화살표가 있는지 없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저 같으면 화살표 위택님이 했던 것도 추가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음식 사진 같은 경우에도 되게 배치를 깔끔하고 예쁘게 해서 잘 강조해서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식 사진의 크기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비대칭의 균형을 잘 활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중심축 삼아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텍스트 사이사이 여기 사이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선을 중심축을 삼아서 아예 그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배치를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잘 활용해서 의식적으로 하신 건지 무의식적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잘 하신 것 같았습니다. 뭔가 글자의 크기 사이즈를 확 키우거나 아니면 확 줄여서 층위를 잘 구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조할 내용이 잘 강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에 만약에 로고를 추가하고 싶었으면 이 상호명에 조금 더 어울리는 로고가 들어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배열을 한 아이디어는 좋지만 메뉴 사진과 여백 사이즈를 조금 더 일관적으로 맞춰서 확실히 이 떡볶이가 이 떡볶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느낌,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이랑 그 텍스트 간의 여백의 일관성을 조금 더 맞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안으로 생각한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사진도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맞췄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견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가게 이름 또굿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메뉴명 떡티순 떡볶이 순대 떡티, 이 글자 크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푸드트럭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드저니로 로고를 만드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복잡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면 거기로 시선이 가서 음식 사진이 죽어버릴까 봐 지금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이튼 정도를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푸드트럭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나온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시계 아이콘을 넣는 것도 저도 나쁘지는 않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작업량이 많아지고 복잡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사진 요소들을 좀 강조해야 되는 부분인데 로고가 너무 복잡해 보이면은 안 된다라는 내용도 저는 동의를 하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캔에서 로고 만드는 거 관련된 내용인데, 굳이 이 작업물에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실 것 같아서 그냥 들고 왔고,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카툰 스타일은 확실히 좀 만화 같은 느낌? 그림과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적용해봤고, 플랫 디자인은 로고에 있어서 저는 항상 넣는 단어거든요. 화이트나 아니면은 로고 자체가 좀 밝은 색상이라면 블랙으로 해서 백그라운드 색을 아예 지정해주는 게 훨씬 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에딧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좀 바꾸고 싶은 부분만 지워서 아예 떡볶이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잘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진하고 얇은 그림자를 하나 깔고 그 밑에 연하고 넓은 그림자를 하나 깔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 보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 수 있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을 해본 결과 이렇게 됐고 아까 말한 여백 관련해서도 조금 수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업은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제가 디자인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디자인 책에 있는 내용들은 좀 중요하고 색다른 내용들은 다 다른 것 같아서 그 외에 어떤 내용을 다루면 좋을까 해서 지금 디자인 매거진을 하나 구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